여러분,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까요? 대한민국.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를 빌면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 놓치면 피해 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경기보다는 물가가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면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렇게 커졌을 때 감당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이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 무너지더라도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사실 물가 엄청 올라가거든요. 물가가 5.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5월에 5.4%는요. 미국보다는 아직 안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2008년 5.6%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거비를 포함하면요. 미국보다 더 올라갔으면 더 올라갔지 더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전통시장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보면 진짜 허걱하고 놀라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물가입니다. 생활물가, 밥상물가, 외식물가, 서민물가 장난 아닙니다. 10% 이상 올라간 것은 어쩌면 이미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선택 어디로 갈까요? 결국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결국 6월 달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7월 달에 열려요. 7월 14일 날 열리는데 7월 14일 날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를 보면 또 6월에 6%가 올라간다면 6월에 소비자 물가가 6%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이 빅스텝을 할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불안도. 한미 금리 역전 여러분 보세요. 한미 금리 역전이 불안이 굉장히 크죠. 지금 이제요. 미국도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한국도 1.75%입니다. 지금 사실상 금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적정금리 차이는요. 0.53%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0.53%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사실상 금리 역전이 됐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고 우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금리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역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7월 14일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결국 7월 14일에는요. 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빅스텝이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7월 14일 날 올리고 나면 7월 27일 날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1.75%가 똑같지만 7월에 가면 이게 미국이 금리가 더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만약에 0.5%를 올렸다고 했을 때 2%가 되잖아요. 2%요. 미국은 5% 0.5%를 만약에 올린다면
2.25%가 됩니다. 우리는 0.25%를 올릴 때 말입니다. 그러면 금리 역전이 돼요. 금리 역전을 과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이 금리 역전을 감내하기도 진짜 힘들겠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를 완전히 망쳐놓은 데다가요.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면서요. 바닥 경제가 토대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닥 경제가. 지금 자영업자들 쓸 돈이 없어요. 장사도 예전만큼 안 됩니다. 게다가 물가 폭등 때문에 영업이익은 더 줄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이자를 갚을 수 있을까요? 원금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 한국은행도 어마어마한 딜레마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딜레마일 거예요. 지금 잘못 판단하면 그 충격파가 9월까지 미치고요. 예, 9월에는요. 대출 만기 연장 133조 3천억 원이라는 예, 그야말로 핵폭탄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만약에 9월까지 영향을 미치면 우리 경제에는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예, 미국 경제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버틸 만한 여력이 있지만요. 과연 대한민국은 금리를 올렸을 때 버틸 만한 여력이 있겠느냐. 여기에 한미 금리 역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복잡하죠. 제가 봐도 복잡합니다.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지금 완전 예, 큰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너무 늦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윤석열 정부가 한가하게 예, 지금 승리에 도취해 있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금리를 올려도 지금 시장 경제가 무방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정부가 재정 풀어서 투자하는 것은 더 이상 하면 할수록 자칫 잘못하면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물가를 올라가는 요소들 빨리빨리 하고요. 관세, 그다음에 부가세 빨리빨리 감면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투자하도록. 기업이 실제 투자를 해서요.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요. 예,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말입니다. 지금 기업들은요. 앞으로 5년 동안 107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 했잖아요. 1070조 이상을.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200조가 넘는 돈인데 그것만 투자가 된다 그러더라도 아마 예, 이게 금리를 올려도 우리 경제가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투자하게끔 만드는 그러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요. 가장 빠르게 법인세 인상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제를 무더기로 철폐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요. 그것은요. 저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다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도요. 지금 경제를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를 지금 외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예, 그런 안을 제안을 하면요. 더불어민주당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경제가 살리는 것 여야가 함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못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무조건 밀실에서 정책 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요. 국민의 불만을 사는 건 당연하고요.
일자리가 줄어든 거하고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물가 폭등은요. 그 어느 것보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권력이 바뀔 수도 있다니까요. 호주 보세요. 호주. 예, 호주 바뀌었잖아요. 권력이. 예, 지금이요. 그만큼 심각한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물가 관리 솔직히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말입니다. 이거 통제하기 힘듭니다. 전부 외생 변수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들지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모든 정책은 현장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역풍을 맞을 거예요. 이번에 화물연대하고 협상도 보세요, 여러분. 화물연대 협상에서 2조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거 누가 변상합니까? 변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산업계가 다 떠안았어요. 윤석열 정부는 예, 원칙과 법치라고 했습니다. 원칙과 법치가 거기 어디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은 저렇게 협상하는 데 능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왜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화물연대하고 협상을 하며 이거 화주연합이 했어야 되는 원칙이 깨졌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제발 당부하건대 예, 진실해야 되고요.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 원칙과 법치 위에서 모든 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마 예상 외의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